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새벽에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김봉식 서울청장도 새벽에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아니, 경찰이라는 조직이 우리나라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조직입니다. 군대는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요. 경찰은 내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경찰도 군대만큼 중요한 겁니다. 다만 군대는 총을 들고 있는 놈으로부터 지켜야 되니까 총을 들고 있고 대포를 들고 있는 거고요. 경찰은 내적이니까 여기에 뭐 대포까지 탱크까지 필요 없지만 어쨌든 최소한의 무장을 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도 중요하고 그리고 육군참모총장, 합참의장 다 중요하듯이 경찰청장도 중요하고 서울 치안을 책임지는 서울청장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뭐 치안은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경찰청장 체포해버리고 서울청장 체포해버리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누가 그런 권한을 갖다가 국가수사본부장한테 줬습니까? 이 하극상 아닙니까? 이 하극상의 원천이 어딥니까? 무슨 근거로 그리고 무슨 지금 권한으로 누가 그 권한을 준 거죠? 민주당이 줬습니까? 지금 이재명의 지시를 받았나요? 이거 만약에 나중에 다 판단해가지고서 밝혀가지고서 이게 바로 직권남용이 되고 이게 바로 하극상이 되고 이게 바로 불법이 되고 이게 바로 위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소식을 들은 14만 경찰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누구 편이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편도 아닌 거고 국회 편도 아닌 거고 경찰은 다만 국민 편인 건데 경찰청장을 그렇게 긴급 체포까지 할 필요가 있었냐는 거죠. 지금 드러난 얘기가 그거예요. 국회에 국회의원들을 못 들어가게 막았다. 아니 그게 내란입니까? 그게 경찰청장을 체포할 만한 사유입니까? 경찰청장이 무슨 탱크라도 몰고서 무슨 용산이라도 쳐들어갔습니까? 경찰청장이 탱크라도 몰고서 국회의원들 다 죽이겠다고 나섰습니까?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서울청장이 지금 뭘 했다고 해서 지금 체포를 한 겁니까? 아니 계엄이 그러면 발동되면 당연히 그 군대가 나서는 것이고 경찰이 거기에 치안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계엄군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누구하고 부딪혀가지고 불상사가 벌어질지도 모르니까 당연히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찰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못 들어갔습니까? 결국은 다 들어갔잖아요. 진짜 막으려고 했으면 그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자,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고 더군다나 왜 긴급 체포입니까? 만약에 정말로 체포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영장을 쳐가지고서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가지고 구속을 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아니 김용현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법원에 영장을 갖다가 신청해가지고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가지고 지금 구속된 거잖아요. 그거는 민주적 절차라든지 사법 절차를 지킨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경찰이 그것도 경찰 수장을 갖다가 그냥 긴급 체포해버린다? 뭐 한 건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검찰이 국방부 장관을 갖다가 구속시키니까 검찰이 앞서 나가네? 야 우리가 이때는 기회야. 우리도 그냥 경찰청장을 체포해버리면 경찰의 위상이 올라갈 거야. 야 이번에 우리도 한번 한 건 하자. 저번에 저 윤석열이라는 검찰이 그때 막 저 대통령 수사해가지고서 그때 떠가지고서 대통령까지 갔잖아. 야 나도 이번 한번에 떠보자. 이야 이거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4만 경찰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경찰의 명예가 떨어졌다. 부끄럽고 참담하다. 민생, 치안, 이 인사 다 올스톱이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인사해야 되거든요. 경찰 인사가 요때쯤이에요. 그런데 경찰 인사 다 지금 올스톱 되는 것이고 경찰의 전체 명예가 떨어지는 것이고 내가 체포된 것은 아니지만 그 조직의 일원으로서 너무 부끄럽다. 이게 지금 경찰이 그렇다고 해서 이 내란을 했으니까 윤석열 잡아 족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드시 그런 게 아니에요. 경찰은 그냥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민생 치안하고 묵묵히 일하는 경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현직 청장이 이렇게 긴급 체포되는 건 난생 처음이다. 도대체가 유구무원이다. 시국도 시국이고 조직이 이렇게 됐으니 참담하다. 현장은 늘 현장 경찰관들이 지켜왔다. 그렇죠. 지금 이제 얘기는 갈려요. 그렇지만 이 언론인들이 전부 다 좌파적이라서 마치 윤석열 때문에 이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언론도 있지만 지금 경찰들은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경찰청장을 왜 경찰에서 긴급 체포를 하냐 이 말이에요.
경찰청장을 검찰에서 긴급 체포를 한 것도 아니고 공수처에서 한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하극상을 벌이는 것이며 그렇게 긴급 체포를 할 만큼 사유가 중대하고 긴급하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 사유가 나온 것이 국회를 갖다가 출입을 통제해 가지고서 국회의원이 들어가는 것을 뭐 방해했대. 그럼 못 들어가게 막았어? 그것도 아니에요.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경찰청장이 한 거라고는 그거밖에 없어요. 서울청장은 뭐 했는지 모르겠어. 서울청장도 특별히 한 게 없어요. 근데 그냥 조져버리는 거야. 이제 내란이, 이게 내란이야, 내란. 내란이 별겁니까? 바로 이렇게 국가기관을 갖다가 그리고 또 이렇게 고위공직자를 갖다가 그냥 마구 이제 인민재판하는 게 바로 내란입니다. 지금 인민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광기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무정부 상태가 왔습니다. 이제 이 나라는 말이죠. 다시 민주주의로 가기 어렵습니다. 간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권위를 인정 안 합니다. 다 이제 밑에서 우위를 갖다가 치받고 전부 다 이제 앞으로는 권위가 없는 세상. 그러지 않아도 이 노무현 같은 애들이 말이죠. 이 노무현 대통령이 권위 없는 세상을 만든다면서 너무나 이 하극상 시대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이제 대한민국에는 어른도 없고 또 애도 없고 그다음에 또 상사도 없고 하사도 없고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광기의 시대라고 말하죠. 혼란의 시대고 무정부 상태라고 말하고 이제는 약육강식의 시대가 펼쳐지고 그야말로 이제 윗사람을 갖다 치받으면 성공하고 윗사람에 성공하고 또 그 윗사람의 말에 따라서 지시하고에 따라서 충성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배제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반역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을 갖다가 이렇게 한밤에 긴급 체포를 한 것은 지금 경찰들에게도 상당히 황당하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찰들은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게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경찰청장이 또 경찰에 의해서 한밤에 긴급 체포되는 것은 처음 본다라고 하면서 경찰들이 지금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경찰들이 결국 공을 세워보겠다고 이번 내란 사태라고 저들이 얘기하는 그거를 수사해 가지고서 경찰이 한번 검찰을 이겨보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몇몇 놈들의 권력욕, 몇몇 놈들의 출세욕 이런 것들이 경찰을 조직을 망가뜨리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럴수록 말이죠. 우리 국민들께서 이 법치에 대한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그야말로 법대로를 외쳐야 됩니다. 모든 것은 법대로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법을 지켰어요. 그래서 계엄을 갖다가 법적 절차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리고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해제했어요. 다만 그 상황에서 계엄 사유에 대해서 오판이 있었는지 그거는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 말이죠. 그리고 언론에 나기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사유에 대해서 너무나 확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안보실장이라든가 내는 비서실장이 쫓아가면서 말렸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판단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밀어붙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계엄을 발령하지 않고는 안 될 특별한 사유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은 알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점차 스카이델리 같은 데서 이 부정선거 증거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아직 100%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께서 어떤 특별한 그런 어떤 정보를 가지고 그런 판단을 내렸다면 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원래 비상계엄 상황을 판단하지 그럼 누가 판단합니까? 솔직히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국무총리한테 물어보고 야 국무총리야 비상계엄 해도 되니? 대통령이 판단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통치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예를 들어서 옛날에 김대중이 김일성이 뭐 김정일이 만나러 갈 때 만나러 갔잖아요. 김정일이 만나러 갔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갑니까? 그냥 자기가 결단해 가지고서 김대중이가 김정일이 만나러 가잖아요. 근데 그거 처벌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야, 네 맘대로 왜 북한 갔어? 원래 그거는 북한에 가면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북한에 수교하고 만나는데 그게 국가보안법 위반이지 뭡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처벌 안 하는 이유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보는 거예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북한의 김정일도 만날 수 있다고 봐서 처벌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통치행위라고 그래요. 그럼 비상계엄 상황인지 아닌지는 대통령이 판단하지 다른 사람이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그 판단에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정보를 잘못 받았는지 그거는 이제 대통령께서 책임질 문제고 그 판단이 예를 들어서 정보를 잘못 받아가지고 정보를 잘못 판단해서 했다면 그것만으로 탄핵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정치적 어떤 책임을 좀 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탄핵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내란이니 뭐 이런 얘기는 되지도 않는 얘기고 자, 그걸 핑계로 해서 경찰청장을 서울청장을 긴급 체포했다는 거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들이 술렁이고 있고 지금 경찰들이 치안 조직이 흔들리고 있고 민생 치안이 흔들릴 염려가 있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이 많은 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강신업 TV입니다.